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 주가가 별로 신통하지를 않죠. 지금 게리 블랙이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나스닥이 1% 오른 동안 트위터를 거래하고 나서 28%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명백하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거래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긴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약하다는 것은 지금 명백한 사실이에요. 요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이 1% 오르는 동안 테슬라 주가는 28% 하락한 것도 명백하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트위터 노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에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예요. 실제로 보시면 머스크는 자신의 업무량이 주당 7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20시간이면 지금 일반인의 근무 시간의 3배죠. 계산을 해보면 하루 대략 17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가능합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 관련돼서 너무 많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는 집중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와 관련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40억 달러, 5.5조 원이니까 40억 달러죠. 예, 40억 달러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한 195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이렇게 판다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갑니다. 거기다 지금 시장에 직접적으로 팔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2천만 주가 나오는데 가격이 안 내려갈 리가 있나. 그리고 또 대주주가 이렇게 주식을 파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 공매도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다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지금 트위터 관련돼서 필요한 자금을 56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판 거는 40억 달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포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수도 있는데요. 신뢰의 상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일로 많은 투자자가 실망을 했고 제 그 멘탈이 전부다 영상의 댓글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었죠. 근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된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저 친구를 못 믿겠어. 그러면 돈을 빌려주나요? 절대 안 빌려주죠. 만약 돈을 빌려준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도 돈을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친구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빌려주는 거죠. 내가 지불한 투자금으로 그 기업이 사업을 해서 더 큰 이익으로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줄 때랑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곳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뭐를 받죠? 바로 이게 금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받죠. 그럼 이 금리란 무엇인가? 제가 저번 주 라방 때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왜 이자를 주는가 숙제로 내드렸었죠.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왜 은행이 여러분들에게 이자를 줄까? 왜 금리가 발생할까? 우리가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죠. 은행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 은행이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위험으로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금리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2% 이자밖에 안 주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6%, 8%, 뭐 요즘 10%도 간다 그러는데 그 정도의 이자를 물리는 거예요. 왜? 은행이 여러분들보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훨씬 적으니까. 은행이 철이형보다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훨씬 작으니까 철이형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이자 거의 안 주고 내가 빌려갈 때는 막대한 이자를 물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신뢰가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를 할 때 신뢰가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요.
여러분들이 신용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가죠. 그거랑 똑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도 신뢰가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투자에 있어서 금리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 CEO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투자에 있어서 금리란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 가치를 지금 가치로 땡겨오는 할인율이 증가합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지금 가치로 할인한 가격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지금 가치로 땡겨올 때 우리가 역복리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역복리율이 증가한 거야. 역금리가 증가한 거라고. 그럼 미래 가치를 이 증가한 역금리로 땡겨오면은 현재 가치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입니다.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 환산율,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요구 수익률인데 이게 금리예요.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증가한 거예요. 그것은 곧 현재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기업의 미래 내재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율에 따라 환산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나오죠.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가치라면 이것과 지금 시장 가격,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차이가 나면 날수록 원래는 안전마진이 증가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기업의 가치가 $300란 걸 알고 있는데 시장은 $200로 평가해. 그러면 $100의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뢰가 하락하면 금리가 오르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마진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투자자가 지금 가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 환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이 역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가 하락한 만큼. 그래서 실제로 웨드부시에서 댄 아이브스가 굉장한 테슬라 불세력 중 하나였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를 $300에서 $250로 낮췄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머스크의 최근에 이 소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댄 아이브스의 요 가격이 이게 이제 댄 아이브스가 평가한 테슬라의 지금 가격이라고 하면 요게 요만큼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300였는데 댄 아이브스가 평가하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은 $300였는데 그게 $250로 하락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라방에서 이걸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 의해 테슬라의 바뀐 저의 밸류에이션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어땠나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2026년 500만 대로 잡았죠. 이거는 게리 블랙의 620만 대보다 훨씬 적지만 트로이 테슬라이카의 수치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 EPS는 대략 $15 30센트. 그리고 그 이후 성장률을 20% 정도 잡으면 PER은 40. 그러면 2026년 주가는 $612. 이거 지난주에 한 거 복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끌어와야죠.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4.5% 더하기 요구 수익률 27% 해서 31.5%. 이때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관련 그 노이즈로 인해서 신뢰가 20% 정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요구 수익률은 22% 정도였는데 그게 27%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신뢰 상실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 할인율을 31.5%로 잡아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후 정도까지 테슬라의 적정 가격을 $270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흔히 머스크 리스크라고 부르는 일론 머스크의 자금 리스크를 포함한 저의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 기준으로는 이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여전히 풍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기준인 거고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2026년에 500만 대를 못 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누구는 마진이 그만큼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이후의 성장률이 그거보다 달라질 거라 생각해서 PER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누구는 무위험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죠. 또 누구는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머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20% 정도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잡았는데 나는 그거를 훨씬 높게 잡는다. 그러신 분들은 이 요구 수익률이 금리가 증가하는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내가 돈을 테슬라에 빌려주는 투자하는 금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금리가 증가한 만큼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다 머스크 리스크를 훨씬 크게 보시는 분들, 머스크에 대한 신용도의 하락을 훨씬 크게 봐서 금리를 훨씬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 40% 잡으면 돼요. 완전 이거는 저보다 머스크에 대한 금리를 13% 올리신 겁니다. 철이 형이 평가하는 것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금리를 13% 올린 거라고. 일론 머스크 너 지금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 금리 그냥 하루아침에 13% 올려버릴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올리면 요구 수익률이 40%로 확 오르겠죠. 그러면 할인율은 44.5%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그럼 3년 역복리로 땡겨와서 지금부터 1년 후 적정 가격을 한번 구해보자. 한번 해볼까요? 2026년 500만 대 EPS $15 30센트 PR 40으로 했을 경우 $612를 했죠. 이거를 3년간 44.5%의 할인율로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 1년, 2년, 3년, 네, $203. 44.5%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금리를 하루아침에 13% 올려서 잡으면은 3년 역복리로 할인했을 경우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까지의 적정 주가는 $203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차이는 많이 줄긴 했지만 현재 가격보다는 여전히 높네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요게 여기까지 준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183. 그분의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203.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 마진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안전 마진이 많이 줄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게 매도할 만한 그 정도의 차이인가? 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몇 달러다 라고 신이 아닌 이상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비즈니스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중국에서 가격 추가 인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격을 한번 내렸죠.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내린다는 지금 루머가 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국 쪽 그 수요나 마진이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테슬라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향후 전망치의 변경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을 하지 않고 이거 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조만간 영상을 따로 올릴 테니까 테슬라 주주님들이랑 한번 보세요. 근데 어쨌든